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0년 1월 2일 둘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정한 ABC 뉴스 기사 중에 하나는 글로벌 스탁 마켓, 즉 주식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초가 되면 주식 시장이 개장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ABC 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국가들의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를 헤드라인을 보시면 Global stocks rise to an optimism about US China de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 시장이 혹은 주식이 상승합니다. 뭐 때문에? On optimism. 미국과 중국의 딜, 협상이죠. 여기서는 무역 협상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무역 협상으로 관한 낙관론으로 인해서 글로벌 주식 시장이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global shares are higher on optimism about a US-China trade deal and on Chinese efforts to boost economic growth. 글로벌 주식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으로 인해서 더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중국이 경제 성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주식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제의 성장을 올리다 일단 부스트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느낌만으로도 부스트 하면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단어에 대해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글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을 먼저 보겠는데 도쿄가 나오네요. Global shares rose Thursday on optimism about a US-China trade deal and the Chinese government's efforts to boost its economy.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France, 아시아 시장을 먼저 보겠는데 도쿄가 나오네요. Global shares rose Thursday on optimism about a US-China trade deal and the Chinese government's efforts to boost its economy.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France, CAC rose 40 rose 1.4% to 6,058 on the New Year's first day of trading, while Germany's DAX was 1% higher at 13,382. Britain's FTSE 100 added 1% as well to 7,617. 프랑스의 주식 지수를 소개하는 것들이 국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CAC 40이라고 얘기했고요. 그게 1.4% 상승을 해서 그 첫 번째 거래일에 6,058로 마감을 했답니다. 그리고 독일의 DAX가 1%가 더 올라서 13,382가 기록이 됐고요. 영국의 FTSE 100 지수가 1% 역시 증가해서 7,617을 기록했습니다. 각각에 있는 국가별 주식 시장의 이름들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AC, 그다음에 독일의 DAX, 또 영국의 FTSE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기사다 보니까 미국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US shares were set to drift higher, with Dow and S&P 500 futures both up 0.6%. 미국의 주가가 좀 더 높은 방향으로 drift 움직이고 있다. 원래 drift가 이제 어디를 표류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향을 높게 잡으면서 진행을 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우하고 S&P 500 선물 지수가 있죠. 모두 0.6% 상승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우는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의 약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그 전통 가장 우량한 주식들만 모아가지고 세팅해 놓은 거고 S&P 500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 4가 500개에 대해서 500 그 기업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다우하고 S&P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호주 시장에는 여기도 역시 S&P ASX가 있네요. Australia's S&P ASX 200 gained 0.1% to 66,900.60, while South Korea's Kospi lost 1.1% to 2,175.17. 그래서 호주의 S&P ASX 200 지수가 0.1% 증가해서 6,690.60으로 마감이 됐고 한국의 코스피는 1%가 떨어져서 2,175.17을 기록했습니다. 홍콩에는 항생 지수인가 보죠? 항생 jumped 1.1%. 항생 지수가 1.1% 증가해서 28,511.92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상해의 지수가 1.2% 증가해서 3,085.20으로 마감했습니다. Tokyo was still closed for the New Year's holiday. 일본 시장은 아직 그 새해 휴일로 인해서 아직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대목들을 보시면 그 주가가 오르다 내리다 이런 식으로 좀 단어가 계속 보이잖아요. 그것들을 갖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보여주는 부분들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가가 오르다, rise의 과거형인 rose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도 rose가 나왔죠. 그리고 독일의 DX는 그러니까 과거형을 썼지만 그러니까 비동사로 1% 높았다 이렇게 써놨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은 이런 식으로 set to drift higher, 좀 방향성을 높게 잡았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호주의 주식도 역시 여기는 이제 그 rise보다는 gain을 썼네요, 그죠? gain을 썼고 만약에 빠졌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lose라 썼네요, lose 1%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더 지수가 1% 이상 좀 더 많이 상승했다라고 표현할 때는 단순하게 rise를 쓰기보다는 jump라는 약간 좀 더 많이 올랐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jump라는 동사를 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샹하이 지수 할 때는 역시 gain을 썼습니다. 이렇게 오르다와 떨어지다를 두 개를 갖다가 반복적으로 쓰는데 여기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Market sentiment has been on an upswing after U.S. President Donald Trump said an initial trade deal with China would be signed this month. 자, 시장의 정서죠. 시장의 그 분위기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의 분위기가 has been on an upswing. 자, 스윙은 스윙인데 upswing이니까 상승 추세다라고 보면 되겠죠. 시장의 분위기가 상승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한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첫 번째 무역 협상이 이번 달에 비준이 될 거다, 사인이 될 거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같은 단어로 보시면 initial trade인데 initial이 첫 번째라는 뜻이죠, 그죠? 애초에 이런 뜻인데 첫 번째 그 다음 나온 얘기가 다운표를 하면서 phase 1. 자, 처음이니까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나 봐요. The phase 1 trade deals, 그러니까 1단계의 무역 협상이, 그죠? calls for the U.S. to reduce tariffs. 첫 번째 1단계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그 관세를 낮추고 and China to buy larger quantities of U.S. farm products.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들을 더 많이 사도록 하는 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을 더 많이 사라 라는 게 첫 번째 이제 무역 그 협상의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adding to the optimism was China's central bank announcement Wednesday. It will cut the amount of money banks will be required to have on hand from January 6 in an effort to boost the slowing economy. 자, 그리고 그 낙관론을 더한 것은 중국의 중앙은행이 발표를 했는데요. 언제? 수요일 날. 중앙은행이 은행이 보유해야 되는 돈의 양을 줄이겠다. 언제부터? 1월 6일부터 그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으로 1월 6일 날 은행이 보유해야 되는 돈의 양을 줄이겠다라는 얘기죠.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게 이제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은행은 기본적으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에서 실질적으로 퍼센티지로 법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뭐 8%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고 6%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남의 돈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이제 돈을 돌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국의 중앙은행에서 이런 식으로 지급 준비율 자체를 낮추게끔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은행이 가지고 가야 되는 돈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보유해야 되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돈은 시중으로 흘러가서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People's Bank of China 중앙은행인데 Central Bank를 갖다가 여기는 인민은행으로 바꿨어요. 그죠? Central Bank의 이름인 것 같아요. 자, People's Bank of China 인민은행이 발표하기를 The reserve required ratio of financial institutions would be lowered by 50 basis points, a move that's expected to release about 800 billion yuan or $114.6 billion into the economy for lending purposes. 중국의 인민은행이 발표하기를 아까 얘기했던 은행의 그 지급 준비율이죠. 지급 준비율을 50 베이시스 포인트로 만큼 낮추겠다. 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50 베이시스 포인트니까 0.05%죠. 그죠? 1 베이시스 포인트는 0.01%고 10 베이시스 포인트는 0.1%니까 50 베이시스 포인트는 0.5%네요. 0.5%만큼을 줄이겠다. 낮추겠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무브가 나왔는데 무브는 뭐 움직임 이런 것보다는 여기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조치가 한 800빌리언이니까 1빌리언이면 10억이잖아요. 그죠? 10억, 100억, 1000억에서 8천억 위엔 혹은 1146억 달러를 갖다가 대출 명목으로 대출 목적으로 경제에 불어넣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원화가 아니고 달러나 위안화를 갖다가 빌리언 달러로 나오게 되면 그 감이 좀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감이 없는데 우리가 알기로 빌리언 하면은 빌리언 달러라고 한다면 1빌리언 달러는 10억 달러잖아요. 10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는 1조가 되겠죠. 그래서 1조, 10조, 100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14조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건 곱하기 1000으로 했을 때 그런 얘기니까 대충 보면 한 130조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이제 중국 시장에 다시 돈이 풀린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that will boost the economy ahead of the Lunar New Year that falls on January. 자, 그렇게 돈을 풀면 that will boost the economy 경기를 부양할 것이다. ahead of Lunar New Year that falls on January 25th. 1월 25일 날 다가오는 구정, 그죠?
구정에 앞서서 경기를 부양할 것이다. 자, companies and individuals typically need large amounts of cash on hand during China's most important annual holiday to pay bonuses, clear debts, and cover other expenses. 회사들하고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그 중국에서의 음력 이제 설이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구정인데 구정 음력설 기간 동안에 보너스를 지급을 하거나 부채를 갚거나 그리고 다른 비용들을 지불하기 위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많은 현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통 보면 구정 때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뱃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제 새해 구정 보너스가 또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정 보너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현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 반면에 weighing on the optimism was an announcement earlier in the week from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hat his country will soon reveal a new strategic weapon and that North Korea was no longer obligated to maintain its self-imposed suspension on the testing of nuclear weapons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자, weighing on 하면 weigh가 이제 무게가 나가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긍정론을 갖다가 짓누르는 거죠. 그죠? 그 긍정론을 낙관론을 짓누르는 것은 뭐냐면 발표래요. 발표인데 그게 그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북한의 지도자가 그 해당 주 전에 그 주에 그 앞쪽이니까 그죠? 월요일이나 뭐 화요일쯤 됐나 보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북한이 조만간 순이니까 조만간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하겠다. 그리고 북한이 더 이상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실험에 대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정지한 서스펜션이니까 정지하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막아놓은 것에 대해서 그러한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할 의무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그렇게 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종의 주식 시장에 아니면 경기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some market observers said Kim's comments were not specific enough to dampen optimism. 그렇지만 일부 시장 관찰자들,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따르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그 말 자체가 그 낙관론을 그러니까 댐프가 약간 이제 축축하게 하다 이런 뜻이고 그걸 갖다가 낙관론을 누그러뜨리다 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내리게끔 만드는 게 댐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낙관론을 누그러뜨리는 데만큼 특별히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큰 영향력이 없을 거다라고 이제 그 일부 시장을 바라보는 관측하는 사람들이 전문가겠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The clear lack of details on both the threat itself and the timing, over and above the evident, desensitized state of the market in previous tests, underpins this lack of reaction. Jingyi Pan, market strategist at IZ in Singapore, said. 그 위협,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한 그 말의 위협, 그 자체, 그리고 그 타이밍에 대해서 그 디테일이 이제 분명하게 없대요. 그래서 언제 할 건지, 그리고 위협 자체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전 이제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핵실험에서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desensitized state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underpins this lack of reaction, 이러한 그 반응, 그러니까 그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낙관론을 축소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반응이 없음을 이제 입증해 준다. 언더핀이면 더 강조한다는 얘기죠, 그죠? 라고 그 싱가포르에 있는 시장 전략가인 징이 판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 U.S. trading was closed Wednesday for the New Year's holiday and opens Thursday. 자, 미국 주식시장 거래. 미국 거래는 새해 휴일 기간 동안에 닫았고, 그게 이제 수요일이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개장합니다. 자, Wall Street closed the books on a blockbuster 2019 for stock investors, with the broader market delivering its best returns in 6 years. 자, 월스트리트 하면 월가죠. 뉴욕에 있는 월가가 그 주식 투자자들을 위해서 2019년도에 그 아주 성과를 많이 낸 기업들이 되겠죠. 주식에 대한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Close the books, 그죠? 블록버스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영화도 블록버스터라고 하죠. 그래서 그 해당 하나 블록을 갖다가 날려버릴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낸 이런 기업들도 역시 블록버스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 책에는 with the broader market delivering its best returns in 6 years. 그래서 이제 보다 넓은 시장에서, 그죠? 6년 동안 가장 최고의 수익을 내준, 그죠? 내준 그 더 넓은 시장과 함께 그 책에 이제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죠. The S&P 500 finished with a gain of 28.9% for the year, or a total return of 31.5% including dividends. 자, S&P 500 지수가 그 2019년도죠. For the year, 2019년도에 28.9%의 상승을과 함께 마감을 했대요. 그리고 혹은 31.5%의 전체 그 수익률이죠. 리턴이, 그죠? 수익률을 가져왔대요. 근데 그 포함된 거가 그 배당금까지 포함해서 31.5%가 수익을 냈다. 대단한 숫자죠, 그죠? The Nasdaq Composite rose 35.3%. 그 나스닥이 있는데, 나스닥은 우리나라의 코스닥처럼 기술주 중심의 거래를 하는 그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35.3%가 2019년 동안 올랐다. 이런 얘기죠. For both indexes, it was the best annual performance since 2013. 자, 두 개 다, 그죠?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둘 다 그 2019년도에 낸 숫자들이 기록한 그 수익률이 2013년도 이래로 가장 최고의 연간 성과였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는 주식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나오네요. Energy, benchmark US crude oil fell 1 cent to 61.05 a barrel. 에너지에서 보시면 그 벤치마크가 나오면 이거는 기준이라게 되겠죠. 기준 가격이가 될 것 같아요. 미국 그 원유죠. 원유, 크루드 오일이니까 원유의 기준 가격이 1센트가 떨어져서 배럴당 61.0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은 단위들이 좀 이렇게 더 어려워요. 단위가 배럴이라는데, 배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선 잘 안 쓰는 단어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안 쓰는 건데, 이게 이제 유가라든지 뭐 술 이런 거에서 쓰는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기본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리터 1배럴이 몇 리터냐 라고 했을 때 159리터래요. 이거 왜 159리터냐 라고 했을 때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배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처음에는 그 석유가 나오기 막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 통이 별로 없어서 술을 담고 있는 배럴에다가 이거를 담기 시작했던 게 유래래요. 그래서 그게 1800년도 후반대인데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배럴로 기준이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1배럴에 159리터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배럴이라고 치시고 어저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배럴이라는 단어를 한번 쭉 보시고 이 배럴을 구글에다가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치시면 그럼 배럴이 뭔지가 나오잖아요. 이건 배럴인 술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상하네요. 네. barrel, life is barrel. 예, 배럴에 이런 이제 오크통 같은 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배럴 단위가 이렇게 보이는데 배럴 단위는 석유에서 쓴다. 그래서 보시면 42갤런. 뭐 갤런이란 말도 사실 어려운 얘기죠. 우리한테는. 아무튼 159리터 정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일단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lost 62 cents to settle at $61.06 per barrel on Tuesday. 그래서 그 원유 가격이 62센트가 떨어져서 61.06달러로 마감했다. 이런 얘기죠. 세틀이 나오는데 세틀은 정착하다니까 그 숫자로 도달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원유 중에 미국산 크루드 오일이 있고 여기 브렌트가 있어요. 브렌트 크루드 오일도 있고 which is international standard rose 6% to 66.6 66.06 per barrel. 그래서 브렌트 원유는 인터내셔널 국제 표준이래요. 근데 그게 6센트가 올라서 66.06 배럴당 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커런시가 나오는데 커런시가 환율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 건 안 나오고 달러와 엔화만 나오네요. 그래서 국제에서 강력한 그 통화 중에 하나가 이제 달러는 기축 통화고 그 다음에 이제 강한 그 환율이 통화가 일본의 엔화니까 그런 부분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rose to 108.68 yen from 108.53 yen. 108.68 yen에서 그죠? 108.68 yen으로 상승했다. 108.53 yen으로 이렇게 되겠죠. 달러가 108.68로 떨어졌다 올라갔다는 얘기는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인가요? 달러가 약세라는 얘기인가요? 1달러를 주면 108.68엔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그 2019년도에 마지막에는 108.53엔을 받았다 이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달러가 강세가 되겠네요. 그죠? It edged down to $1.1193 from $1.1231. 그래서 edge down 하면 edge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명사로 보면은 끝을 얘기하는데 그죠? 모서리잖아요. 그게 이제 동사를 썼을 때는 아주 미미한 숫자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edge up 하면 아주 미미한 부분만큼 그 숫자만큼이 증가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edge down 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가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 2020년 1월 2일자 기사를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아까 처음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각각에 있는 뭐 시장 자체의 이름이 어떠냐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이걸 갖다가 쓸 때 주식시장이 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rise라는 단어가 썼다. 또 rise 말고 또 뭐가 있었죠? gain이 또 있었죠. gain. 그죠? gain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drift higher라는 부분이 있었고 높아졌다. 그죠? 아, 그리고 뭐 여기는 표현되지 않았을 텐데 뭐 increase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동사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고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rise가 아니고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fall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죠? fall 그다음에 lose라고 쓸 수도 있겠고 그런 식으로 동사를 뭘 썼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보시면 일단 친구한테 얘기할 때처럼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보면 요즘에 저기 뭐야 혹시 영이라 저기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협상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 글쎄 기사를 잠깐 봤는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협상이 좀 타결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게 주식 시장에 조금 이제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새해의 주식 시장은 상승세로 상승세로 올라섰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여전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역시 북한이 그 최근에 한 미국하고의 그 핵무기 관련돼서 협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되지 않으니까 자기네가 미사일도 쏘고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쏘고 막 위협을 해가지고 좀 그 시장이 상승 분위기에다가 찬물을 좀 끼얹으려고 하긴 하는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분석가들은 그렇게 뭐 많이 크게 좌우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바라보더라고. 결론적으로 이제 작년에 그 미국 시장을 잠깐 보니까 그 나스닥 알잖아. 나스닥이 이제 기술주들이 모여 있는 거고, 그다음에 S&P 그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만든 500 지수 이런 것들이 수익률 20%가 넘었대. 그래서 그런 두 개가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와 대단하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보여서 올해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다. 그지?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여튼 이런 식으로 좀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해한 바를 한국말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고 한 기사를 마치실 때마다 자기의 언어로 한번 돌려서 얘기를 해보시면 그 기사를 읽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이해했는지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혹시라도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2020년 1월 2일 그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기사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어 기사를 읽는 아빠 박성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